자, 그럼 이 춘풍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당연히 아내죠, 아내. 아내가 핵심 인물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아내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춘풍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양상으로 나오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춘풍의 아내가 경제를 책임지죠. 바느질 품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책임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남편이 또 방탕하게 기생이랑 놀아나다가 집안 재산을 다 날려먹어가지고 그거 받으러 가는데 남장을 하죠. 남장 모티브. 봐봐. 너네 홍계월전에서 뭐 나왔니? 남장 모티브 나왔지. 이춘풍전에서 또 남장 모티브 나오죠. 둘 다 그럼 공통점이 뭐야? 여성의 우월함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거거든. 그럼 그 두 개가 다 여성의식 신장 내지는 봉건적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걸로 연결될 수가 있단 말이야. 엮어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글을 빠르게 읽어볼 거예요. 춘풍의 아내가 곁에 앉아 하는 말이 마오마오 그리마오 청로미색 좋아 마오. 자, 보세요. 마오 그리마오 청로미색 좋아 마오. 몇은 뭐야? 보통 사음보 그리고 사사조. 사사조라는 얘기는 네 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음보 율격이 곳곳에 보여요, 지금. 자고로 이런 사람이 어찌 망하지 않을까? 서리법이죠? 내 말 자세히 들어보소. 박화진이, 이패둔이, 김부자는 다 어떻게 했대? 청로잡기 하다가 망한 애들이죠? 예시를 쭉 보여주고 있고요. 예시 1. 자, 청로잡기가 뭐니? 청로미색이 뭐니? 기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생 좋아해가지고 맨날 가서 돈 막 쓰고 그러다가 다들 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했대? 다 거지가 된 놈들.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내 말 들어보게 그 말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매갈쇠, 이도명, 목도리, 이태백은 주색잡기랑 술 그렇게 좋아했는데 잘 살았다. 심지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벼슬도 했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예시 1에 대한 반박이네. 자, 되시겠죠? 그래가지고 맨 뒤에 얘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원두표까지 예시로 잘 잡아두세요. 아내의 말을 아니 듣고 수틀리면 때리기와 전곡 남용 일삼으니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이랬거든? 그럼 자, 이춘풍의 나쁜 행동 다 보여주고 있죠? 비도덕적 행동. 전곡은 뭐냐 하면은 전곡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빌려주는 곡식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막 다 빌려 다 먹은 거야, 얘가 지금. 그러면은 이춘풍이 뭐가 되겠니?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이리 놀고 저리 놀고 나니 집안형은 볼 거 없다.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누구야? 이거 서술자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서술자의 개입.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이제야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 해가지고 가사는 다 탕진하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죠. 후회. 아내에게 지성으로 비는 말이 노여 말고 슬퍼 마소 내 마음에 자책하여 가끔 말하기를 어제 잘못을 깨달았노라 한다오. 지난 일은 고사하고 가난하여 못 살겠네. 다 재산을 탕진했네요.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기나니 마음대로 지산하여 의식이 염려 없게 하여 주오 하고서 아내한테 다 경제권을 넘겨버렸어요 지금. 춘풍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부모 유산 남겨둔 거 수만금을 청루 기생집에다 다 갖다 주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더 근심이 많을 것인데 이게 앞으로의 일 걱정이죠. 약간 돈량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뭐 어떻게 잘 되겠니? 라고 하고 있어요. 자네 하는 말이 나를 별로 못 묻겠거든. 이후로는 주색 잡기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각서를 써준네. 자, 각서? 주색 잡지 아니하기에 대한 각서예요. 다시 말하면 기생집에 다시 가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중략법은 줄거리. 춘풍아내가 열심히 품을 팔아. 이제 품을 팔았다는 얘기는 바느질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한 거야. 집안을 일으키자 춘풍에 다시 교만해지고 아내의 만류에도 호조에서 2,000냥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게 됐어. 그랬는데 또 기생 추월이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재산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은 뭐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네. 추월의 하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춘풍의 아내가 통곡한다. 기생 추월이가 이 춘풍이를 갖다가 머슴처럼 삼아가지고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춘풍의 아내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일이 한참 울다가 도로 풀고 생각하되 우리 가장 경성으로 데려다가 호조돈 2,000냥을 한 푼 없이 다 갚은 후에 의식 염려 아니하고 부부들이 활약하여 백년홍락하여 보자.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마침 그때 김승지 댁이 있으되 승지는 이미 죽고 맞자제가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했어요. 맞자제가 문장을 잘해. 소년 급제하여 할리 목당은 다 벼슬이에요. 다 지내고 도승지를 지냈대. 자, 그러면 얘들아, 도승지는 그 벼슬이거든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작년에 평양 감사 후보에 두 번째 후보에 있다가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평양 감사의 후보 정도가 되는 거예요. 평양 감사. 옛날에 이런 속담 있거든.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싫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감사는 벼슬 중에 이제 최고 벼슬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돼. 도모한단 말을 사완편에 들었겄다? 들었더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춘풍의 아내가 들은 소식을 또 누가 전달해주고 있어? 서술자가 전달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서술자의 개. 그러면 김승지 댁은 어떻게 되겠어? 조력의 기회를 갖게 되는 인물이죠. 도움을 받죠. 승지 댁이 가난하여 아침 저녁으로 국록을 타서 많은 식구들이 사는 중에 자, 승지도 그럼 양반이란 얘기지. 그치? 양반인데 어떻단 얘기야 지금? 가난하네? 너네 조선 전기는 양반들이 무조건 잘 살아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신분제가 요동치기 시작을 하면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 시대 언제란 얘기니? 조선 후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됐니? 김승지 댁에 노부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느질 품을 얻으려고 자, 아까 전에 품을 팔아란 말 나왔죠? 요 바느질 품이 생계 수단이에요 지금. 후원 별당 깊은 곳에 도승지의 모부인이 누워있는데 형편이 가난케로 식사도 부족하고 의보도 초췌하다. 춘풍 안에 생각하되 이 댁에 붙어서 가장 살려내고 추월에게 복수할까 하고는 이라고 했거든. 자,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지금 김승지 댁을 점 찍었어. 얘가 지금 왜 김승지 댁을 점 찍었냐 하면은 맞자제가
평양 감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춘풍이가 어디로 장사하러 갔지? 평양으로 장사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기세가 지금 잡혔었거든요. 평양을 일단 가야 되는 상황인데 평양 감사가 된다고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얘네 집에 지금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승지댁 노부인에게 아침 저녁으로 밥해다 주고 맛있는 거 뭐 도시락 뭐 간식 이런 거 다 올렸어. 부인이 감지덕지 치사하며 하는 말이 이 은혜를 어찌할꼬 하고 주야로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춘풍에 쳐들어 이른 말이 너 기울어가지고 집안이 네가 바느질품으로 산다고 하던데 날마다 이렇게 나한테 간식 갖다가 주고 하면은 때때로 주려오니까 내가 먹기는 좋지만 너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부인이 춘풍이가 아니에요. 혼자 먹기가 어려워서 같이 먹자고 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했더니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철을 못 내 기특히 생각하더라. 자, 기본적으로 요렇게 말을 하는 걸로 봐서 대부인과 춘풍의 처 중에 누가 더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있냐면 대부인이 훨씬 높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투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요. 하루는 누가 왔어? 그 도승재가 왔지. 자, 얘가 누구였어 지금? 평양 감사의 후보가 될 사람이죠. 요 사이는 어머님 기후가 좋으신지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옵니다. 화기죠 화기. 행복한 모습이에요. 앞집 춘풍에 지엄이가 좋은 차단상 매일 차려온다. 승지가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귀하게 보아 매일 사랑하시더니 천만 의외로 평양 감사가 되었구나. 어떻게 됐어? 춘풍의 처에게 기회가 왔네요. 부인이 이른 말이 나도 평양으로 내려갈 때 너도 함께 따라가서 춘풍이나 찾아보아라. 하니 춘풍의 아내 어쩌오되 소녀는 고사하고 오라비가 올사오니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길 바라나이다. 오라비 있어 없어 얘? 없어요. 얘는 춘풍의 처가 남장하고 갈 예정이고요. 자, 비장은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옆에 두고 다니는 그냥 비서 같은 애거든요. 그런데 대부인이 뭐라 그래? 네 청이 아니 듣겠느냐 그리하라 허락하고 감사에게 그 말을 하니 이 감사가 그냥 누군 거야? 예전에 도승지였던 사람이 평양 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알가? 그 말을 하니 감사도 허락하고 회계를 맡아서 보는 비서를 해라 하고서 좋으시고 춘풍의 안에 없던 오라비를 보낼 쏜가?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어찌할 쏜가? 보낼 수가 있겠느냐? 없어서 누가 대신 간다? 춘풍의 처가 계속 간다. 남자 의복 치장한다라고 하면서 남자 모티프가 나왔습니다. 됐니? 15번 다음 면이어 2번 맞게 된 게 아니고요. 2번째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였죠? 그죠? 후보일 뿐. 됐니? 자, 그 다음 16번 아까 칸 그대로죠? A하고 B 서로 반대되는 예시예요. 어렵지 않았고 17번 자, 디귿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어디 갔냐? 불안하도다는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걱정이 된다 정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대부인이 춘풍의 처보다 지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중세시대 때 사회에서. 됐니? 여기 18번 5번에 각서를 쓴 것은
뭐야?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왜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니? 춘풍은 목적 달성의 의도가 없는 애로 나와요. 우리 보기에서 한번 읽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고요. 춘풍의 아내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는 차담상을 차리는 거는 맞지만 신분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죠? 다만 남장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답은 5번. 자, 뒤쪽으로 가서 나이테. 부지런히 가볼게. 자,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문답법이죠?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남아져 있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다. 나이테의 활용.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자, 위치에 따라 라고 했으니까 뭐뭐에 따라 분류하고 있었죠? 그러죠? 이게 분류, 구분. 이것이 바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거죠. 심재, 변재로 구분된다. 구분. 분류는 안 될 것 같다. 구분이 맞을 것 같아요. 심재는 심재, 변재, 동그라미 세모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심재는 안쪽에, 그러면서 색깔이 어둡게 변한다. 자, 변재는 심재의 끝부분부터 숲이 전까지의 바깥 부분,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 밝은 색상.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 수를 합한 것이 된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자, 여기는 이 앞부분은 나이테의 종류였죠? 여기는 종류. 자, 여기는 너비.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자, 그럼 나이테의 너비에 연관이 있는 것은 뭐다? 환경 요소.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그럼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 함은 뭐에 따라서 환경 요소 중 부족한 요소에 의해 나이테의 너비의 변화가 생기는 것. 되겠죠? 뒤쪽으로 쭉 가서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의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자, 여기를 A라고 치고요. 여기를 B라고 치자면은 A와 B는 무슨 상태야? 대립되는 상태이죠? 여기가 바로 반대 상황을 가정한 곳이 되겠죠.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제한유사의 법칙은 나무의 모든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와 패턴이 유사하지만 지역이 다르며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너비 변화는 달라지게 된다. 자, 얘들아, 너비에 대한 이야기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쭉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여기까지. 너비. 자, 그 밑에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연대 특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뭘 볼 거냐 하면 목재 유물, 다시 말하면 나이테의 활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건데 그게 바로 연륜연대 특정이죠.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연대기가 있어야 한다.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연륜연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륜연대기가 뭐야? 필수 조건이네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 예를 들어서 20년부터 2020년까지 산 나무가 있다가 치고 우리가 목재 유물을 발견을 했는데 목재 유물의 연대기가 여기랑 겹쳐. 그러면은 얘 거의 연대기를 합쳐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나무 연대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여기 게 또 겹쳐. 이렇게 또 다른 목재 유물에서 나무의 나이테가 이만큼이 겹치는 거야. 연대기 거랑.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일한 나무 연대기가 쭉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재 유물이 나오면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을 이어 붙여가지고 마치 하나의 나무 연대기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준단 말이야. 이해가 됐니?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를 A라고 치면 여기 부분이 A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의 유물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비교를 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B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여기 겹치는 여기 부분을 이제 C라고 했을 때 패턴이 겹치는 기간 여기가 C가 되겠죠? 확인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이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 여기가 함께 생장하던 이 시간 되겠죠. 그치? 나무 나이테가 겹치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방법으로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대 연도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계속 합쳐진 연륜대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나무 연대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연대기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또 패턴이 겹치는 어떤 목재 유물을 발견을 한다면 그걸 덧붙여서 더 긴 나무 연대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천 년에 해당하는 나무 연대기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반성된 연륜 이거 띄어쓰기 안 되네. 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 표준 연대기라 함은 그러면 어떤 연대기냐 하면 수천 년에 달하는 연대기죠. 우리나라는 소나무, 참나무, 누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그렇게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그 연륜 연대 측정의 과정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자, 과정이니까 1번.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변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대. 나무를 가공할 때에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으면 안 된대. 그러면 변제가 뭐야? 필수. 그러면은 유물 연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는 첫 번째 표준 연대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변제가 있어야 되네요.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2번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서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2번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 채취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대. 자, 그 다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 자, 봐. 지금 여기서 만든 거는 유물 연대기거든요. 자, 유물 연대기라는 건 뭐냐면은 목재 유물에 새겨져 있는 나이테를 가지고 그 나이테로 만든 연대기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소나무로 만든 나이테야. 소나무로 만든 목재야. 그래서 소나무 연대기가 유물 연대기라 하면은 이 소나무랑 비교가 잘 되는 이미 있는 표준 연대기가 뭔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준 연대기는 이미 어떻게 돼야 돼?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이미 있음. 이때 이걸 어떻게 해줘야?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 표준 연대기가 아까 뭐였니? 몇천 년 거 다 합쳐서 만든 수백 수천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예요. 이게 표준 연대기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고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있는 이 나무 유물이 언제 만들어진 거를 끼워 맞춰가지고 언젠지를 이제 추측을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 얘들아, T값이 뭐야? 상관도 얼만큼 연관이 있냐? 일치도 G값. 잘 봐봐. 소나무 연대기 중에서 이 유물 연대기랑 맞으려면은 연대기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지 그게 추측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T와 G값을 고려해서 T는 3.5 이상, G는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지 이게 유의미한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3번.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아까 잠깐만 파란색으로 하고 있었나?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서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 이게 3번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절대 연도. 자,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 나무를 자른 연도가 된다. 자, 그러면 가정법 나왔거든요. 가정법이 나오면 보통 이게 그대로 적용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나이테가 뭐래? 절대 연도. 그게 벌채 연도가 된다. 하지만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의 일부가 잘려 나갔다 하면 또 가정법이죠.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의 나이테 수를 어떻게 더해서 그 값이 벌채 연도가 된다. 그러려면은 수령별 평균, 수령이라는 건 나무별이에요.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한다. 비슷한 나무의 나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서 이거 식 나왔지?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 그 다음 이게 값이 그럼 뭐가 나냐 하면은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야 이게.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해. 이 나이테 수를 더해. 절대 연도에. 여기 중요하죠? 수식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 평균 현재 나이테에서 빼. 뭘 해? 유물의 현재 나이테. 이걸 A라고 칠게요. 이 A를 어디다 더해줘?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다가 A를 더해줘.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은 지금 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게 벌채 연도이다. 그 다음 벌채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인 1, 2년을 어떻게 해서 더해서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 자, 그럼 봐. 일단 처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은 벌채 연도를 알아야 돼. 나무를 언제 잘라냈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제작 연도죠. 언제 만들었느냐.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28번 풀 거예요. 자, 두 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하였고 이 중 서랍 2에서는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다. 변제네. 그지? 서랍 1, 2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 절대 연도를 부여했대. 그 절대 연도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절대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야. 얘가 구해줬어 지금 절대 연도를. 그리고 여기 봐봐. 평균 변제 나이테 수 자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랍의 나이테가 아니고 이 서랍을 만든 나무의 평균 변제 나이테 수니까 이게 기준이야. 그리고 T하고 G값 있었지 아까. 자, T값은 몇 이상이어야 돼? 3.5였지. G값은 몇 이상이어야 돼? 65였지. 맞아? T값 3.5, G값은 65 이상. 그럼 잘 봐. 서랍이 만든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A산 소나무하고는 T값이 3.7, G값이 69가 나왔고요. B산 소나무하고는 T값이 32, G값이 60%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나무의 표준 연대기는 B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A가 T값하고 G값을 봤을 때 A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다?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밑에 있는 이 자료는 다 지워야 되는 거지. 쓸 필요가 없죠. 됐니? 그럼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고 확실하게 맞는 것부터 한번 지워볼래?
자, 1번. 맞아, 틀려? 맞지? T값, G값, A산 소나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지? 자, 그 다음. 자, 2번. 유물연대기와 표준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 유물연대기 어디에 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표준연대기는 어디에 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치? 그랬더니 몇 년이야? 100년이죠? 그럼 이 나무는 몇 년 산 거야? 100년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보기만 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3번.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자, 벌채 연도. 벌채 연도.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 나무에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이거를 더한다. 이랬지? 자, 그러면 평균 변제 나이테 수. 자, 이 나무가 지금 1700년부터 1800년까지 산 나무거든요. 100년.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 이 나무가 산 나이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변제가 몇 개야? 57개 있지? 이 나무는 100년 산 나무란 말이야. 근데 변제가 57개야. 그러면 A산 소나무가 100년을 살았을 때 변제 나이테 수가 몇 개 있었어야 돼? 60개 있었어야 되지? 이 표를 보면은. 근데 여기 지금 몇 개 있대? 57개 있대지? 그러면 평균 거에서 얘 거를 어떻게 하래? 빼래지? 그럼 몇 나오니? 3 나오지? 벌채 연도는 평균 나이테 값에서 빼기 유물의 나이테, 유물의 변제 나이테 빼주죠? 그러면 60에서 57 빼는 거니까 3이네. 자, 이 3이 아까 우리 제시문에서 봤던 A 값이죠? 자, 이 A 값을 어떻게 하래?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다가 더하래. 그럼 이 유물의 마지막 나이테는 여기 겹치는 부분이 끝나는 지점 여기겠지? 그러면 마지막 나이테는 1800년까지 살았네. 그 1800에다 이 A를 어떻게 줘야 돼? 더해줘야 되네. 그러면 1800에다 3을 더하니까 1803년이 되겠죠. 2년이 아니라. 이해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는 3개죠. 이게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 거니까. 뺀 게. 그 다음 그렇게 본다면은 건조하는 기간이 1에서 2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벌채 연도를 1803년이라고 잡았으면은 벌채,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했겠어? 1, 2년 건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해서 1804년에서 5년 사이에 만들었겠죠. 이해가 됐나요?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 이거 적용 문제는 100% 나온다 이거 지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뭐 하고? 표준 연대기 정하고 유물 연대기 봐가지고 표준 연대기랑 겹치는 부분 찾아. 오케이? 표준 연대기랑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겹치는 시작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가 나무가 산 나이예요. 알가? 나무가 산 나이인 이유는 이때 어떻게 됐기 때문이야?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겠지, 물건을.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평균 변제 나이테 수와 마지막에 잘렸을 때 변제 나이테 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줘? 빼줘. 오케이? 뺀 다음에 여 마지막에다 어떻게 해줘? 더해줘. 오케이?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나무를 베어낸 시간. 벌채 연도. 거기에다가 1, 2년을 더 더해야지 제작 연도가 된다. 이해됐어? 반드시 다시 복습하세요. 이거는. 됐니? 자, 나머지 거는 문제가 이 정도 독해를 했으면 쉬워서 풀어올 수는 있을 거고요. 뒤에 거 집에 있니? 모의고사 답안지? 뭐 답안